자, 2023학년도 고2 경동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 수학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로그 5.832 0.7657일 때 다음과 같은 값을 구하라. 로그 5830과 로그 0.583의 합을 구하라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상용 로그의 성질을 이용한 매우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친구 로그 5830은 진수를 5.83의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로그 5.83에 곱하기 1000이라는 값으로 바꿔줄 수 있고,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로그 5.83 플러스 3이라는 값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값은 3.7657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로그 0.583도 진수를 저 형태 5.83의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로그 5.83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역시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은 로그 5.83에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로그 5.83 마이너스 1은 먼저 계산을 좀 하고 가볼까요? 얘는 0.7657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0.2343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3.7657에다가 마이너스 0.2343을 빼주면 얼마가 나오죠? 3.5314가 나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864도를 일반각으로 바꾸었을 때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반각은 어떻게 표현되죠, 여러분? 360도의 배수에다가 어떤 수를 더하거나 아니면 어떤 각을 이렇게 빼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그래서 저 864도라는 각은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플러스로 만들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만들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면 864도는요 360도를 몇 바퀴 도느냐라고 했을 때 암산도 되겠네요. 두 바퀴 돌고 720도 두 바퀴 돌고, 그렇죠? 여기에다가 144도만큼 더 간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일반각으로 약간 보기 좋게 표현하면 360도의 배수에다가 144를 더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보기에 이제 플러스 144도가 안 보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이제 여기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도 바꿔줄 수 있다. 어떻게? 720도가 아니고 한 바퀴 더 갑니다. 1080도에다가 마이너스 216도를 해줘도 똑같은 864도가 만들어지고, 이것은 보기 좋게 일반각으로 고치면 360도의 배수에다가 216도를 뺀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보기에서 1번과 이게 똑같죠. 그렇죠? 답은 1번입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이제 삼각함수에서 이제 동경을 이용하여서 탄젠트와 코사인의 역수를 이제 더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중3에서 배웠던 삼각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뭐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비를 접근하게 되면요, 이 문제가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고2 삼각함수에서는 삼각비를 좌표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고요. 좌표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어떤 일반적인 각 세타가 이렇게 있을 때 요 세타를 이루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고, 밑변의 길이를 그냥 x좌표, 그 다음에 높이를 그냥 y좌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빗변의 길이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단위원, 원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이 친구를 반지름 r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삼각비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좌표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고,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 r분의 x라고 생각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점 P-3,-4는요 3, 4분면 각이기 때문에 탄젠트는 음수가 나오고 탄젠트는 양수가 나오고 코사인은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구해주면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 3분의 4라는 값이 나오고요.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이 이제 피타고라스 수죠? 3, 4면 여기가 5가 됩니다. 그렇죠? 5, 9, x좌표는 아까 말했지만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역수는 마이너스 3분의 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탄젠트와 코사인 세타의 역수의 합은요.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5라는 값이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보기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은 답은 객관식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단순한 로그 연산에서 로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진수에 있는 요 x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들 로그를 다뤄줄 때는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이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게 많이 실수가 나오는 부분인데 진수 조건을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된다. 진수 조건이 뭐죠, 여러분? 진수는 항상 양수여야 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진수 조건 먼저 체크하면 여기서 진수는 x가 1보다 커야 된다고 나오고 여기는 어떻게 나오죠? x는 3보다 큰 수.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치면 x는 3보다 큰 수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좀 쉽게 느껴지는 이유는 밑이 3분의 1로 똑같죠. 밑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밑변환 공식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 단순히 로그의 합이 진수의 곱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로그 3분의 1을 밑으로 하는 x-1과 x-3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후에 어떻게 한다? 요 3분의 1이라는 밑을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하면 자, 얘 바로 전개할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0이 됩니다. 상수가 사라지죠. 인수분해하면 x-4는 0이니까 x는 0 또는 4가 나오는데 앞서 확인했던 진수 조건에서 x는 3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0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4입니다. 보기에서 4는 4번이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이제 거듭 제곱근을 지수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제 1이 하는 양수 A의 뭐 여러 거듭 제곱근으로 표현된 식을 간단히 요약해서 A의 K제곱으로 바꿨을 때 이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1이 아닌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밑이 양수일 때는 거듭 제곱근을 지수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자, 그래서 각 이 A 4개의 입장에서 모두 거듭 제곱근을 지수로 표현하면 자, 요 A는 세제곱근에 본인의 지수 2를 들고 있기 때문에 A의 3분의 2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A는 세제곱근에 거듭 제곱근을 쓰고 있고 본인의 지수는 1이기 때문에 A의 6분의 1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A는 세제곱근에 지수를 이제 2로 들고 있기 때문에 A의 3분의 2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고요. 요 A는 거듭 제곱근을 2개, 본인의 지수는 5기 때문에 나누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A의 4분의 5제곱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밑이 A로 똑같기 때문에 지수끼리의 곱과 나눗셈은 합과 차로 표현할 수 있죠. 밑은 A고요. 3분의 2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5를 계산해주면 암산 되나요, 여러분? 3분의 4구 3분의 4는 6분의 8이죠. 6분의 8 더하기 6분의 1은 6분의 9네요. 6분의 9를 약분하면 2분의 3이고요.
다시 계산하면 4분의 6에다가 4분의 5를 빼니까 a의 4분의 1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간단히 했을 때 이 k의 값은 4분의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6번 문제는요. 로그 부등식을 푸는 문제이고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는 무슨 말이죠?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앞서 몇 번 문제였죠? 4번 문제를 풀 때도 말씀드렸지만 로그를 다루실 때는 진수 조건을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된다. 8분의 x-1이라는 진수가 항상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x는 일단 8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을 풀어보면 이렇게 이제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 2분의 1을 우변으로 이항을 할 건데, 자, 로그 부등식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이 2분의 1을 이항하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8분의 x-1은 2분의 1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값이 나오고요. 8분의 x는 2분의 3보다 작다고 x는 궁극적으로 얼마죠? 12보다 작다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x의 값은 진수 조건에서 8보다 크다. 그리고 부등식의 해 12보다 작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자연수 x는 9, 10, 11 총 3개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죠? 2번입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지수함수를 다루고 있는데요. 지수함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켰을 때 다음과 같은 지수함수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x축 y축 평행 이동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계수가 바뀌어 나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겠죠. 그렇죠? 자,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9의 x-m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다라는 것은 자,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x-m을 집어넣었듯이 y 대신에 y-n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함수를 표현할 때 보통 이제 좌변에는 y 하나만 쓰기 때문에 플러스 n을 여기다가 붙여줘도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 녀석과 얘가 똑같다라고 했는데요. 자, 얘는 지수에 2x가 올라가 있고 얘는 지수에 그냥 x가 올라가 있죠. 당황하지 마시고 밑을 보시면요. 얘는 9죠. 근데 이 친구 밑은 3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 얘를 요 x의 개수 2를 밑으로 넣어버리면 똑같이 변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을 3의 제곱의 x 플러스 2로 이렇게 개수 2로 묶어주시고요. 요 2를 밑에 집어넣어버리면 9의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3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개수를 비교해가지고 m과 n을 구해보면요. m은 마이너스 2가 되고 n은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값의 합은 1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fx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3x-9 플러스 2라는 로그 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지수함수고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역함수 식구하는 것은 여러분들 수하 함수 파트에서 여러분들 배우셨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다음과 같은 식을 일단 y는 x의 관계로 이렇게 적어주면은 적고 나서 어떻게 한다? x랑 y의 문자의 위치를 먼저 바꿉니다. x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3y-9 플러스 2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을 다시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자, 이걸 y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 플러스 2부터 이항을 하면 x-2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3y-9고요. 요 로그의 밑 3을 이항을 하면 자, 얘를 좌변에 적을까요? 3y-9는 3 이항하면 3의 x-2제곱입니다. 그리고 요 마이너스 9를 이항을 하면 3y는요. 3의 x-2제곱 플러스 9가 되고 자, 마저 3 나눠주면 y는
3의 x-3제곱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지금 식을 로그 함수에서 지수 함수로 역함수를 구했고요. 자, 요 녀석 지수 함수의 이제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지수 함수는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점근선은 보통 y는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이 y는 얼마라는 값에 주는 변수는 y축 평행이동인 요 녀석이 이제 그 답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따라서 gx의 점근선은 y는 3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죠? 4번입니다. 그렇죠?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삼각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주기는 한 주기입니다. 보통 사인과 코사인의 한 주기가 0에서 2파이까지가 되겠죠. 자, 다음 이제 삼각 방정식을 보게 되면요. 사인 제곱 사인 그리고 코사인 제곱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각은 다행히도 똑같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각 통일은 필요가 없습니다. 삼각비 통일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사인이 두 개고 코사인이 하나고 그리고 이게 코사인 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사인으로 바꾸기 쉽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친구를 사인으로 바꿔서 삼각비 통일을 시켜주면요. 5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7 사인 x 그리고 얘가 플러스 3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사인 제곱을 2차항, 사인을 1차항으로 분류를 해서 이 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5 사인 제곱 x와 마이너스 3 사인 제곱 x가 2 사인 제곱 x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7 사인 x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수는 플러스 3입니다. 자, 이 식이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 2 사인과 사인 그리고 3과 1로 이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2 사인 x 마이너스 1과 사인 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하는 인수분해된 식을 얻을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인 x의 값은요. 항상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반복하는 주기함수인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이 녀석을 0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우리는 sin x가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x값만 찾아주면 되는데요. 자, sin x가 2분의 1이 나오도록 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자, 0에서 2파이까지면 sin x는 한 사이클, 한 주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이제 그려주면은 여기가 2파이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우변, 상수함수 2분의 1을 이렇게 그어주면 여러분들 두 개의 x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특수각이기 때문에 이 삼각비 값을 외워주셔야 돼요. 2분의 1이 나오도록 하는 사인 값은 얼마냐면 x는 6분의 파이, 30도가 됩니다. 30도. 즉 여기가 6분의 파이고요. 쌤, 이 각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대칭성과 주기성을 이용합시다. 자, 얘가 6분의 파이래요. 그러면 여기가 파이잖아요. 파이. 그러면 요 각은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뺀 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6분의 5파이입니다. 따라서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 두 근의 합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파이입니다. 파이. 몇 번이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10번 문제는요. 호도법에서 배우는 부채꼴의 둘레와 넓이의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넓이가 25인 부채꼴에서 그 둘레의 이제 둘레를 최소값으로 가질 때 그때 호의 길이를 구하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넓이가 20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한 문자로 통일시킬 수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r제곱 세타도 있지만 2분의 1 rl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반지름과 중심각을 할 때 넓이를 구할 수 있고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할 때도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걸 써야 되느냐? 우리가 둘레의 길이가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부채꼴의 둘레는 어떤 변으로 구성되어 있냐 하면 반지름 2개와 호 하나로 구성되어 있죠. 맞잖아요. 그림 그려보면은 반지름 2개와 호 하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지름과 호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을 쓰는 게 좋습니다. 얘가 25래요. 그러면 호의 길이 L은 R로 바꿔줬을 때 반지름 R분의 50이라는 식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따라서 둘레의 길이를 2R 플러스 L이 아니라 2R 플러스 R분의 50으로 써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 고1 수하를 공부할 때 다음과 같은 식의 최소값을 물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죠? 얘는 2R, R이 분자에 올라가 있고 여기는 R분의 50, R이 분모에 내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곱이 상수로 떨어지니까 절대분응식에서 산술기하 평균을 쓰기가 아주 편한 형태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2R과 R분의 50의 합은요 2의 루트 2식의 곱인 100, 즉 얼마죠 이게? 20 이상이다. 즉 최소값은 2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 호의 길이를 구하라라고 했는데요. 호의 길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 산술기하 평균에서 이 등호 조건, 이 최소값 20을 만들기 위한 등호 조건은 두 식이 같다로 둘 수 있겠죠. 2R과 R분의 50이 같다라고 두면 R 제곱이 25가 되고요. 그러면 반지름 R이 5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지름 R을 우리가 처음에 구해줬던 요 L과의 관계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5분의 50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호의 길이 L은 10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변화시키는 4가지 변수를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하나씩 적어볼까요? 자, 삼각함수 사인에 대한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요. A, B, C, D 이 4가지 변수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 A의 역할은 뭐냐면 폭을 바꿉니다. 위아래 폭을 바꾸고요. 얘는 위아래 폭을 바꾸고 위아래 폭을 바꾸게 되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 사인 안에 들어있는 각 x의 개수 b는요. 주기를 바꿉니다. 그렇죠? 주기를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라고 했을 때 외우셔야 돼요. 사인의 원래 주기가 2파이인데 이 개수 b가 붙게 되면은 이 2파이를 b의 절대값으로 나눈 것이 새로운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c는 x축 평행 이동인데요. x축 평행 이동. 근데 여러분들 x축 평행 이동은 최대 최소나 주기를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얘가 이제 제일 파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이 친구는 가장 마지막까지 남겨두고 값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아셔야 되고요. 자, 요 변수 d는요. 여러분들 y축 평행 이동을 이제 담당하고 있고 y축 평행 이동은 최대 최소를 바꾸게 된다. 자, 그래서 최대 최소를 바꾸는 변수가 요 a랑 d인데요. 자, 요 a랑 d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 어떻게 바꾸죠? 최대는 절대값 a 플러스 d의 형태로 나오고요. 최소는 절대값 a의 개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여기다 플러스 d를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아무튼 뭐 변수 4가지는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프를 보고 이제 이걸 어떻게 파악해 나갈 것이냐 봅시다. 일단 A부터 파악이 되죠. 지금 최고점이 3.59, 최저점이 2.5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0.5만큼 올라가기 전에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쪽에 있었구나. 그러면 A의 값은 플러스 3이나 마이너스 3이 될 텐데 문제에서 A 값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덩달아 이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위로 2분의 1만큼 올라갔으니까 Y축 평행이동 D의 값이 2분의 1이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주기 B를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여러분들 이 사인 함수 그래프의 한 사이클이 되겠죠. 그렇죠? 최고점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다시 최고점으로 올라올 때까지가 한 주기입니다. 그래서 한 사이클이 지금 6분의 7파이에서 6분의 파이 사이니까 한 사이클이 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원래 주기가 2파이인데 지금 이 그래프는 주기가 파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b의 값은 플러스 2나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역시 b의 값이 양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b는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마지막 변수 c는 어떻게 찾느냐? 쌤이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요 a, b, d를 저 삼각함수에 대입을 한 후에 요 변수 c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 그래프 상에 있는 좌표 중에서 가장 편한 좌표를 대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편한 좌표라 하면 이 점이 있겠죠. 6분의 파이, 3.5라는 값이 있을 겁니다. 저 좌표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식이 어떻게 나오죠? 여기가 3.5죠. 3.5는 3sin에 x에다가 6분의 파이 대입을 하면은 3분의 파이 플러스 c의 2분의 1이 될 것입니다. 자, 요 2분의 1 여기 넘기면 얘가 3이 되죠. 그런 다음에 요 3을 나눠주면 이 친구가 1이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 사인의 3분의 파이 플러스 c가 1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인 값이 1이 나오게 하는 값은 특수각이죠. 특수각. 90도. 2분의 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즉 여기 들어가는 3분의 파이 플러스 c가 90도인 2분의 파이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c의 값은 2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 값인 6분의 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6분의 파이가 요 범위 안에 속한다는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c의 값은 6분의 파이입니다. 따라서 A, B, C, D의 곱은 얼마죠? A와 B와 D를 곱하면 3이고 3에다가 6분의 파이 곱하면 답은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좀 독특한 형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함수 fx가 이게 줄글로 되어 있죠. 등식 A 6제곱이 x제곱 마이너스 4를 만족시키는 실수 A의 개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자칫 이제 보면은 함수를 다루는 함수 그래프 문제인가 싶은데요. 사실 이 문제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거듭제곱근의 정의와 성질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실수 A 위치를 잘 보면요, A의 6제곱이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말은 A가 뭐냐? X제곱 마이너스 4의 6제곱근이다 라는 뜻이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배운 기억 이제 꺼내셔야죠. 여기 지수가 짝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이 양수면 어떻게 된다? 단순하잖아요. 지수가 짝수인데 우변이 양수다. 그러면 A 값은 2개가 나오죠. 그렇죠? 요 값이 0이 되면요, A의 값은 1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값이 음수가 되면 그 어떤 수도 지수가 짝수일 때 그 수를 음수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A의 값은 0개가 됩니다. 자, 각각 식을 이제 풀어보면 암산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변은 인수분해하면 x-2, x 플러스 2가 양수니까 요 식은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나머지도 그냥 쭈루룩 나오죠? 이 친구는 x가 마이너스 2와 2일 때고요. 얘는 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일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제 값을 구해놓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2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보다 클 때는 A의 개수가
두 개가 되죠. 두 개. 그래서 여기 1, 2라고 하면 여기 구멍 뚫어주고 쭉 2라는 상수함수, 여기도 여기 구멍 뚫어주고 쭉 2라는 상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와 2, 딱 어떤 특정 좌표 값일 때는 실수 A의 개수가 1개입니다. 즉 여기는 마이너스 2와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1, 여기 색칠을 해주고요. 여기도 여기 이렇게 색칠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2 사이일 때는 해가 없으니까 여기 구멍 뚫고 여기 구멍 뚫어서 이 사이를 쭉 메꿔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좀 긴데요. 이런 줄글로 된 이제 활용 문제는 여러분들 글을 좀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로켓의 이제 질량을 M0, 연료를 제외한 로켓의 질량을 M1이라고 하고, 이 로켓의 처음 속력을 V0, 나중 속력을 V1이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 더 나오죠. 로켓의 분사 속력이 V라고 되어 있습니다. V. 이때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느냐? V1-V0는 V에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M1분의 M0라는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두 로켓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로켓 A와 로켓 B에 관계식을 알려줬어요. M1분의 M0는 16이고 V1-V0는 9다. B도 M1분의 M0가 10이고 V1-V0가 3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A의 분사 속력은,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이 친구. A의 분사 속력은 B 분사 속력의 몇 배인가를 물었고, 그러면 쌤은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A의 분사 속력을 VA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B의 분사 속력은 VB라고 둘게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VA를 이 분사 속력 V 위치에 대입을 시키고 나머지 관계식을 여기다 싹 대입을 해서 식을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자, V1-V0가 9기 때문에 9는 VA에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자, M1분의 M0가 16이죠. 16이라고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V0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16분의 9라고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똑같이 B도 이제 식을 구해보면 3은 VB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10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을 정리하면 VB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10분의 3이라고 얻을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A의 분사 속력은 B 분사 속력의 몇 배냐고 물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바로 하셔도 되죠. 얘가 얘의 몇 배냐라는 거잖아요. 나눠줍시다. 그러면은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그게 이제 배수가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 이거 나눠주면 일단 얘랑 얘가 약분돼서 3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 번분수 계산 어떻게 하죠? 안쪽 2개 곱해서 분모, 바깥쪽 2개 곱해서 분자로 보내시면 되겠죠. 따라서 VB분의 VA는 얼마죠?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16분의 3로그 A를 밑으로 하는 10이 나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요 밑이 A랑 A로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우리 밑변환 공식에서 이런 거 있었죠. 요 16을 로그의 밑으로 보내고 요 10을 진수로 보내면 3 로그 16에 10으로 바꿔줄 수 있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선생님 그럼 이게 얼마인가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참 주어진 식 예를 자세히 보시면요, 아 이걸 써먹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요 밑 16과 이 진수 10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되죠?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꾸면 그 수는 역수를 취한 수와 똑같기 때문에 이 친구는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16분의 3으로 바꿔줄 수 있죠. 그렇죠?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꾸고 그 로그는 이제 역수 취해주면 된다. 이때 요 3은 이거 3도 같이 내려가시면 안 돼요. 얘는 분자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얘는 이제 상용 로그죠. 로그 16분의 3인데요. 로그 16은 로그 1.6이 0.2이기 때문에 로그 16은 1.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1.2분의 3은 얼마다? 2.5다. 2.5배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3번입니다. 줄글 문제 여러분들 길더라도 꼼꼼히 읽고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요. 주어진 식을 이제 정리를 했을 때 이 P분의 Q라고 하는 간단한 분수의 형태로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 이 친구를 이제 서로 소관계로 만들었을 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식을 이제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들 요게 보여야 됩니다. 일단 3의 마이너스 15제곱 플러스 1분의 3부터 시작해서 3의 15제곱 플러스 1분의 3까지를 더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값을 다 계산해서 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때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이 식의 대칭성이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음수로 마이너스 15까지고 양수로 15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랑 얘를 한번 더해보면 식이 어떻게 나올까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증이 생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만 따로 똑 떼와서 이제 더해보면요. 자, 통분해볼까요? 얘랑 얘를 곱해서 통분을 해주면 요 분자 3은 이 친구랑 곱하면 되죠. 요 분자 3은 요 친구랑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전개를 해보면요. 요 친구 전개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거 2개 곱하면 얼마? 1.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면 3의 마이너스 15제곱. 뒤에 거 앞에 거 곱하면 3의 15제곱. 뒤에 거 곱하면 1입니다. 즉 상수만 정리해볼까요? 플러스 1과 플러스 1 2개가 있으니까 얘가 전체적으로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 친구도 보시면요. 얘랑 얘가 이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는 두 항이 3이라는 공통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3으로 묶어주게 되면요. 3으로 묶어주면 3의 15제곱 플러스 1에 3의 마이너스 15제곱 플러스 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 얘도 똑같이 플러스 1과 플러스 1 2개죠. 얘를 지우고 여기다 합류시키면 여기가 플러스 2가 됩니다. 눈에 보이십니까? 지금 요 분모와 여기 분자에 있는 이 값이 완전히 똑같아졌죠. 이게 통째로 약분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걸 통분해서 계산한 값은 3이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 얘랑 통분해서 더하면 3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똑같은 원리죠.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더해도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3이 총 몇 개냐라고 했을 때 3의 마이너스 1제곱과 1제곱까지가 이제 쌍을 이루죠. 그렇죠? 그러면 1부터 15까지 그러니까 3이 총 15개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 친구는 지금 짝이 없죠. 이 친구는 짝이 없기 때문에 얘만 따로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3의 0제곱은 1이고요. 1 더하기 1분의 3이니까 얘는 2분의 3이라는 값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다가 2분의 3만 따로 더해주면 되겠죠. 즉 45 더하기 2분의 3이므로 이 값은 2분의 9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얘는 이제 두 수가 서로 소관계이기 때문에 P는 2, Q는 93이 됩니다. 따라서 두 수의 합은 95가 답이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는 다음과 같은 매우 기본적인 로그 함수 그래프 위에 임의의 두 점의 좌표 A와 B를 알려주고 있고요. 요 A와 B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냐면 선분 AB의 길이가 루트 5라고 되어 있고요. 요 직선 AB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울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을 때 요 값을 매우 좀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서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로그 함수 그래프는 이제 기본적인 로그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 형태고요. 정점이 1,0이 되겠죠. x가 1이면 그 값은 항상 0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요 위에 특정 좌표 두 개를 잡아볼까요?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자, 선분 AB의 길이가 루트 5랍니다. 그 다음에 요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값을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여러분들 기울기는 뭐죠?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는 값이고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2분의 1이라는 것이니까 요 밑변과 이 높이, 요 직각삼각형에서 밑변과 높이의 관계가 어떤 2k와 k라는 문자로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용할 수가 있죠. 왜? 빗변의 길이가 루트 5야. 선분의 AB가 길이가 루트 5니까. 그러면 2k와 k와 이 루트 5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제 식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얘 제곱 4k 제곱 플러스 높이 제곱 k 제곱은 루트 5의 제곱 5입니다. 즉 k 제곱이 1이고요. k가 1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 요 a 좌표와 b 좌표의 x 좌표 차이는 2고요. y 좌표 차이는 1이라는 뜻이에요. 즉 얘를 a와 b 좌표를 한 문자로 표현이 가능해지겠죠. 요 a 좌표를 뭐 a, 로그 2의 a라고 두면 요 b 좌표는요. x 좌표 a에다가 2를 더하고요. y 좌표 로그 2의 a에다가 1을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요 b의 좌표 역시 다음과 같은 로그 함수 위의 좌표인 거 맞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요 b의 좌표를 저 식에다 대입을 해주면요. 로그 2의 a 플러스 1이 요 a 플러스 2를 x좌표에 대입하면 로그 2의 a 플러스 2와 똑같다. 이런 식이 얻어지고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요 1을 여기 로그로 합류시키면 요 1이 로그 2의 2잖아요. 그렇죠? 요 1이 로그 2의 2니까 여기에 합류시키면 로그 2의 2가 로그 2의 a 플러스 2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말은 여러분들 양변에 로그 2를 같이 없애버리고 2a는 a 플러스 2다. a 값이 얼마? a는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요 a 좌표가 사실상 2,1이고 요 b 좌표가 사실상 4,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때 a와 b의 y 좌표를 각각 스몰 a와 스몰 b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 둘의 y 좌표를 보면 1과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과 2를 곱해준 거죠. 그죠? 곱하면 답은 2가 됩니다. 답 몇 번이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이 서술형 문제는 이제 조금 어려운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볼까요? 일단 y 4제곱분의 x 세제곱이 8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식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x랑 y의 관계식을 하나 던져줬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두 양의 실수 xy에 대해서 지금 이 식은 뭐죠? 로그에 대한 식인데 x랑 y가 이제 미지수 2개가 들어가 있는 로그 식입니다. 그렇죠? 요 녀석이 뭐라 돼 있냐면 x가 a일 때 최소값 m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지 사실 감이 잘 안 오죠. 그다음에 뭐 매우 복잡한 이 값을 또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문제에서 첫 번째로 준 게 x랑 y의 관계식이고, 이 x랑 y가 합쳐져 있는 로그식에 최소값을 묻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한 문자로 통일시켜 주셔야 됩니다. 얘는 y를 미치로 하는 x고요. 여기는 2를 미치로 하는 y고, y가 많기 때문에 y를 x로 바꿔주기보다는 x를 y로 바꿔주면은 얘를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을 x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요. x 세제곱은 8y 4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요 지수 3을 이항을 시켜주면 x는 2에 y의 3분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 x값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주면 이 식이 y에 대한 식으로 하나의 문자에 대한 식으로 바뀌는 게 이해가 되시죠? 자,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된다? 로그 y를 밑으로 하는 2 곱하기 y의 3분의 4제곱 곱하기 로그 2의 y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다. 자, 요 녀석 진수의 곱이니까 얘를 똑
떼서 로그의 합으로 바꿔주면 로그 y의 2 더하기 자, 요거는 암산되죠? 로그 y의 3분의 4제곱은 밑도 y고 진수도 y고 요 3분의 4만 개수로 빼내주면 되니까 3분의 4만 남겠다. 그쵸? 여기다가 곱하기 로그 2의 y의 제곱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식을 또 가만히 보면요. 얘는 밑이 y고 진수가 2인데 얘는 밑이 2고 진수가 y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되겠네. 아, 요거 얘랑 얘의 위치를 바꾸면 밑도 같고 진수도 똑같은 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꿀 때 여러분들 이 로그를 역수치해 주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역수치해서 적어 주면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이 이제 다루기 쉽다는 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돼? 로그 2의 y의 제곱과 요 첫 번째 항을 곱하면 하나가 약분이 되고 뭐만 남죠? 로그 2의 y만 남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요 3분의 4와 요 로그 2의 y의 제곱은 그냥 있는 그대로 곱해주면 3분의 4의 로그 2의 y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식에서 이제 요 녀석이 x값이 뭐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최대 최소는 어떤 식으로 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산술기하나 코시-주바르트 같은 절대부등식으로 앞에서 이제 푼 예시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식이 로그 2의 y가 공통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딱 보고 아 이거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면 좋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 로그 2의 y를 t로 치환합니다. 이때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이 치역의 범위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이 t 범위를 여러분들 따로 설정 안 해도 되겠죠. 얘는 t는 실수 전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t에 대한 2차 함수로 바꾸면 3분의 4 t 제곱 플러스 t라는 2차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럼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제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완전 제곱꼴로 묶어주면 되겠지. 자, 완전 제곱꼴로 묶으면 3분의 4로 묶고 자, 요 4분의 3t, 요 t의 개수의 절반만큼을 완전 제곱꼴 안에 집어넣어주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 t 플러스 8분의 3 전체의 제곱이 되고 뒤에 나오는 상수는 여러분들 암산됩니까? 어떻게 돼? 요거 제곱하면 64분의 9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6분의 3이 되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16분의 3이 된다. 즉,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값은 뭡니까? 아, t값이 마이너스 3분의 8일 때 최소값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6분의 3이 나온다. 즉, 최소값 m이 나왔죠. m은 마이너스 16분의 3입니다. 그러면 요 이제 t의 값을 가지고 이제 x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 t를 뭐가 치환된 식이야? 로그 2의 y가 치환된 식이잖아. 그러면 로그 2의 y가 마이너스 3분의 8이다. y 얼마야? y는 2의 마이너스 3분의 8제곱이다 되고요. 자, 그러면 이 y 값을 다시 어디 집어넣는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렇지? x는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8이 y고요. 이거의 3분의 4제곱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그럼 얘는 2에 요거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 2에 마이너스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잠깐 실수했죠? t의 값이 이게 마이너스 3분의 8이 아니고 마이너스 8분의 3이지. 실수. 8분의 3. 얘도 8분의 3. 그러면 y는 2의 마이너스 8분의 3제곱이다. 그러면 여기로 들고 와서 이게 마이너스 8분의 3제곱이면 어떻게 된다? 이거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지. 간단하게 나오죠? 그러면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얘는 지수가 1이잖아. 두 개 이제 더하면 되겠죠.
2의 2분의 1이다. 즉 뭐야? 그냥 루트 2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x값이 루트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6분의 3을 갖는다가 되고요. 요 루트 1을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 루트 2의 4제곱이니까 얘는 4입니다. m은 마이너스 16분의 3입니다. 곱해서 절대값 해주면 답은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답은 4분의 3입니다. 어렵죠? 이 문제 여러분들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x랑 y의 관계식을 통해서 두 문자로 이루어진 식을 한 문자로 통일시킨 다음에 이 한 문자에 대한 함수로 여겨서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이제 삼각 함수 관련 문제인데요. 두 동경, 그러니까 두 각 알파와 베타의 합이 파이랍니다. 180도죠. 이때 이 알파와 베타로 이루어진 요 사인 코사인으로 이루어진 요 삼각 방정식을 이제 구해서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앞선 문제랑 똑같아요. 일단 미지수가 두 개예요. 알파와 베타 두 개인데 알파와 베타의 관계식을 하나 던져주고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로 이루어진 식을 하나 던져줍니다. 뭐야 이거? 한 문자로 또 통일시켜야 돼. 어떻게 한다? 자, 베타가 두 개고 알파가 하나니까 알파를 베타로 표현을 하도록 해봅시다. 즉 무슨 뜻이냐? 요 알파 2분의 알파 대신에 베타를 넣어보도록 할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요 녀석을 이제 식을 좀 고쳐줄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다가 2로 이렇게 나눠주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파이다 라고 이제 계산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식이 나와? 2분의 알파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베타라는 어떤 식이 나오게 된다. 그쵸? 따라서 2분의 알파 대신에 요 식을 넣어주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베타 맞나요? 플러스 코사인 2분의 베타 마이너스 2 사인의 2분의 3파이 플러스 2분의 베타가 2랍니다. 자, 이제 무슨 문제로 바뀌었습니까? 문자는 이제 베타 하나밖에 없고요. 사인과 코사인 두 종류의 삼각비 그리고 각은 다 다르네요. 맞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무조건 각통일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자, 각통일 공식 아시나요? 요 2분의 파이, 요 파이의 개수가 1이면 홀수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맞죠?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2분의 파이가 90도, 거기다 예각을 빼면 1사분면 각이기 때문에 부호는 그대로 갑니다. 따라서 코사인의 2분의 베타로 바뀌고요. 얘는 똑같이 코사인의 2분의 베타네요. 그 다음에 2분의 3파인데 파이의 개수가 역시 홀수면 어떻게 된다?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2분의 3파이면 270도, 270도에서 2분의 베타만큼 예각만큼 더하면 4사분면 각이죠. 4사분면은 사인이 음수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여서 플러스 2 코사인이 되겠네요. 2분의 베타가 된다. 이 값이 얼마다? 2다. 이제 각변환을 했더니 삼각비도 다 통일이 돼버렸죠. 무슨 값이 돼버려? 4 코사인 2분의 베타가 2랍니다. 그러면 코사인 2분의 베타가 얼마야? 2분의 1이네요. 오케이. 여러분들 2분의 1은 특수각이죠?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나오려고 하려면 2분의 베타가 얼마다? 60도. 3분의 파이가 돼야 된다. 즉 2분의 베타가 3분의 파이가 돼야 된다. 베타는 얼마? 3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타가 3분의 2파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파이니까 알파는 3분의 1파이가 되겠습니다. 즉, 요 두 각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사인 3분의 1파이 플러스 사인 3분의 2파이니까 그 값은 얼마다? 사인 3분의 1파이 얼마야? 2분의 루트 3. 사인 3분의 2파이도 여러분들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요 두 각의 합은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자, 요 문제도 앞선 16번과 유사하죠.
문자 두 개가 두 문자의 관계식을 하나 던져주고 두 문자로 이루어진 식을 하나 또 던져줘.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문자 두 개인 식을 문자 하나로 통일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길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해석되겠죠? 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18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거든요. 경동고 작년 기출 고2 1학기 중간고사 작년 기출 마지막 문제인데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실수 T와 양의 실수 K에 대해서 직선 X는 T예요. 직선 X는 T. 얘는 이제 그림이 여러분들 상상이 되죠. 그냥 X축, Y축이 있을 때 X는 T며 세로로 기다란 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게 두 곡선 보면은 이제 지수함수인데요. 둘 다 이제 밑이 K이고 여러 이제 K의 문자가 복잡하게 이루어진 지수함수식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요 두 곡선과 만난 점을 각각 PQ라고 할 때, 자, 요 선분 PQ의 길이가 이제 FT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T 값이 어디, 이 직선 X는 T가 어디에 끄이냐에 따라서 PQ 길이가 달라진단 말이지. 이때 FT는 X값, 특정 X값에서 최소값 9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때 A 플러스 K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볼까? 여러분들. 두 곡선이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는 잘 몰라요. 왜? K가 양의 실수라고만 알려줬지 얘가 0과 1 사이인지 1보다 큰 수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증가할지 감소할지 얘가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모릅니다. 다만 여러분들 증가든 감소든 상관없이요. 그냥 지수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든 또는 뭐 이렇게 요런 식으로 되어 있든 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X는 T라고 하는 직선은요. 요렇게 세로선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를 P, 여기를 Q라고 할 때 여기를 P, 여기를 Q라고 할 때 여러분들 PQ 길이는 어떤 식으로 되겠어? PQ 길이는 P의 Y좌표에서 Q의 Y좌표를 뺀 값입니다. 그렇죠? X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Y좌표 차가 선분 PQ의 길이가 된다라는 걸 아시겠나요? 그렇죠? Y좌표의 차가 선분 PQ의 길이가 된다. 즉 쌤, 그러면 Q가 더 높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는 겁니다. 모르지만 여러분들 일단은 두 점의 Y좌표의 차가 선분 PQ의 길이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간단하게 그래프만 그린 거고요. 이렇게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되냐? 요 X는 T라고 하는 요 직선 T 값을 얘랑 여기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위의 식에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 Y 값이 어떻게 된다? P의 Y좌표는 T, 얘 어떻게 돼? K의 T 플러스 3 플러스 2K가 되겠죠. 그 다음에 Q좌표는요? T, 마이너스 K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얘와 얘의 Y좌표 차를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K의 T의 T 플러스 3제곱 플러스 2K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K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K 요렇게 빼주고 얘가 양수인지 점수인지 모르니까 일단 절대값을 취해줘요. 그죠? 요게 선분 PQ의 길이 FT가 된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FT를 조금 더 간략히 적으면 절대값에 어떻게 되죠? K의 T 플러스 3제곱과 요거 이제 전개하면 플러스 K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2K 마이너스 K니까 플러스 K가 되겠죠. 따라오셨습니까? 자, 얘를 가만히 보면요. 봐봐. 재밌는 게 보이거든. 변수는 T예요. 변수는 T야. T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근데 지수가 T 플러스 3이고 지수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야. 자, 요 친구가 이제 이 상태에서도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얘 지수는 T고 얘 지수는 마이너스 T네. 그러면 얘랑 얘, 요 첫 번째 항과 요 두 번째 항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t 지수끼리 더하니까 t랑 마이너스 t랑 만나서 없어지죠. 변수가 없어져. 상수값이 나와. 두 수의 곱이 상수야? 이거 최대 최소 문제인데 뭐 쓰면 되겠어? 그쵸? 산술 기하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두 수의 곱이 상수인 걸 보고 산술 기하를 떠올려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만 산술 기하 좀 따로 써볼까요? 얘만 산술 기하 따로 쓰면 뭐 이상이 돼? 2루트, 자, 이 두 수의 곱은 얼마다? k의 제곱이다. 즉 2k랑 똑같다. 그러면 얘의 최소값이 2k고 거기다 k 하나만 더하면 되니까 ft의 최소값은 여기 요 두 개의 최소값 2k에다가 상수 k만 더하면 되니까 총 3k의 절대값이구나. 뭐 절대값 쓸 필요가 없죠. 왜? k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3k구나.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이 9라고 했어. 즉 최소값이 9가 되려면 k값은 얼마다? 3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일단 k는 3을 구했는데 a값, x가 얼마일 때 최소값 9가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 산술기하의 등호 조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식 첫 번째 항과 요 두 번째 항이 똑같아지도록 하는 t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즉 어떻게 한다? k가 아니지? 3의 t 플러스 3제곱과 3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제곱이 같도록 하는 t 값을 찾아줍시다. 밑이 3, 3으로 똑같기 때문에 지수끼리만 비교한다. t 플러스 3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면 돼. 즉 2t는 마이너스 4고요. t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이 t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을 가지므로 요 a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이너스 2 플러스 3의 값은 궁극적으로 이 문제의 답은 여러분들 혹시 찍어서 맞출 수도 있겠다. 답은 1입니다. 1.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작년 이제 고2 1학기 중간고사 기출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거든요. 이 말은 여러분들 산술기하 말고도 2차 함수 최대 최소 쓰는 문제도 하나 나왔는데 아무래도 최대 최소 문제가 이제 고난이도로 내기 쉽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2차 함수 최대 최소나 산술기하 최대 최소를 사용해서 고난이도 유형으로 내는 걸 좀 선호하신다. 이렇게 좀 파악이 되네요. 자, 경동고 작년 2023학년도 고2 1학기 중간고사 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